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4월 29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또 충격적이었죠. 네, 너무 올라서 충격적인 그러한 기쁘면서도 불안감이 살짝 교차하는 그런 묘한 아침입니다. 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을 쭉 봤죠. 보고 계속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개 종목 다 두들겨 보고 또 올라온 애들도 두들겨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어디 이머징 어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가들 또 서학개미들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장이겠구나. 계속 하락할 줄 알고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 또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그 기분 나쁨 이건 정말 미치는 거죠.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일단 파티는 이미 엎어졌는데 이제야 왕자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난 거죠. 네, X죠 X. 파티 다 엎어져서 우리 왕자 보러 가서 즐겁게 춤추고 어떻게 왕자 한번 꼬셔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제투성이가 돼서 있는데 그때야 왕자가 쓱 나타났는데 이 왕자의 정체가 뭐냐? 계속 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자이냐? 아니면 허우대만 멀쩡하고 일시적으로 왕자에 또 다시 도망갈 놈이냐? 뭐 정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복잡한 심경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금요일 아침 미국장입니다. 자, 금요일 시장 전매 및 투자 전략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제 어느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 하나 달아주셨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목소리를 좀 키워달라. 마이크를 좀 좋은 거 써달라. 말씀 있으셨는데 마이크는 되게 좋은 거 샀어요. 사놓고 쓰는데 제가 새벽에 한 6시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윗집과 아랫집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같은 것들, 음악 듣는 소리, 뭐 윗집 핸드폰 아저씨 핸드폰 벨소리 이런 것들이 막 들리기 때문에 저도 새벽에 이렇게 목소리 크게 우렁차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열악한 환경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미국 시장 새벽에 끝나서 이것들을 요약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전일 저녁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볼륨을 좀 높여주시고 저도 되도록이면 목소리를 좀 모아서 크게 해보고 혹시 지금 제가 쓰는 마이크보다 더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있는지 제가 주말에 좀 찾아보고 성능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친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쭉 올랐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건 막판에 조금씩 이익 차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띌 확률이 오늘 많습니다. 쭉 끌어올렸다가 주말에 또 살짝 이익 실현 차원 물량들이 나와서 상승분을 살짝 되돌려 놓을 그 가능성. 따라서 이런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좀 금해야 되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뭔가를 살 수 없는 장일 것 같아요. 아침부터 뿡 떠서 올라오기 때문에 갭 상승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치를 할 수 없는 미리 사놓지 않거나 그러면 어려운 장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올라와서 뭐 이익이 조금 나거나 본전이 회복되면 좀 팔아줘서 또 덜 오르는 쪽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순환매 장세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IT 반도체 이런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지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어제 뭐 유럽 주식시장은 다 좋았습니다. 영국 1.13%, 독일 1.35%, 프랑스 0.98%. 어제 니케이 상해 항생 모두 주식이 상승하는 그러한 강세장,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모든 악재는 다 쏟아졌죠. 지하 3층까지 갔는데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을 거로 갔는데 이제 지하 동굴이 나오면서 이제 당황을 했던 지난주, 이번 주, 어제까지, 그제까지 모습이었는데 이제 지하 동굴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바닥에 이제 마그마밖에 없는 거죠. 마그마 흐른 데까지 가면 이제 다 타 죽는 거죠. 이제 그때는 뭐 이 시장 폭락하고 다 죽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갈 것인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바닥은 좀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해드렸죠.
바닥이 견고한, 물론 박스권이 쪼그라뜨려서 밑으로 내려왔지만 바닥은 좀 견고한, 큰 폭락이 없는 그 정도의 장세, 이 정도의 장세만 해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닥을 살짝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 조금씩 조금씩 좀 올라가야죠. 그렇죠? 너무 갑자기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는 바닥을 빠질 때 좀 적게 빠지고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장세, 이러한 장세를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1분기 GDP 속포치가 1.4% 하락한 거로 나왔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양날이 칼이었는데, 뭐 GDP가 하락하면 주가가 박살나야 되는데, 이제 뒤집어 엎어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양날이 칼로 작동인데, 이 GDP를 뜯어보니까 소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소비는 한 1.8% 플러스가 나왔는데, 수출이 마이너스 3.2%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GDP가 마이너스 1.4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출이 감소한 이유를 보니까 수요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수출이 잘 되지 않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수출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죠. 팬데믹이 리오픈으로 가든지 전쟁이 멈추든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미국 경제계나 정치계에서는 일시적인 침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상태로 지속하면 다음 분기도 한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일시적인 거로 취급하고 포커스와 마케팅 포인트나 이런 포커스를 미국 패드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조절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 바닥에 쩔어 있는 IT 반도체주들, 기술주들이 확 치고 올라오는 그 정도,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기가 캐피탈 리커버리라는 데서 발생하는데, 연준이 미 경제 역성장에도 공격적 긴축을 강행할 것이다.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바이든이 경기 침체 걱정을 안 하고 있다. 일시적인 역성장이라고 또 코멘트를 날렸네요. 미국 주간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18만 명으로 예상에 부합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의 새로운 또 어떤 키포인트는 기업 실적 발표죠. 아마존이 박살났습니다. 1분기당 주당 7.56달러 순손실을 기록했죠. 시간에서 급락을 했는데, 아마존은 이커머스 아닙니까? 우리가 넷플릭스도 이커머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커머스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글로벌 시장의 축으로 돼서 시장을 이끌어왔던 이커머스 시장, 뭔가 성장의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는 듯한 그 느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오프라인 쪽에서 채워져야 하는 리오픈이 활발하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힌 상태. 사람들은 이제 이커머스는 버리고 돈을 리오픈 쪽으로 가서 오프라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지 않으면서 당황하는 모습. 그 여파로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잡주들, 사료, 음식료, 육계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이 모습, 그 혼란스러운 이 장에서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 박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오프라인 시장이 활발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서 서로의 부족분을 채워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너무 과하게 선반영되어 있던 그 부정적 요인들이 여름에 가까울수록 희석이 되면서 주가는 추가로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인텔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상회했죠. 향후 전망은 부정적인데 일단은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2분기는 다 안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 삼성전자도 1분기가 피크이다, 인텔도 1분기가 피크이다,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2분기 가서 생각보다도 나쁘지만 않다면 뭐 다시 반도체나 IT들이 시장을 리딩할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이 3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요청했다. 미국, 독일이 4월 CPI가 전년비 7.4% 상승하며 4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우리들에게 뉴스도 아니죠. 금리 한번 봅시다. 금리는 2년짜리 2.64, 3년 2.8, 5년 2.87, 10년 2.85. 네, 10년짜리 어제 3bp 정도 올랐네요. 2년과 3년이 20bp, 21bp로
스프레드가 줄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 전까지 37bp, 34bp였는데 21bp로 스프레드가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3.14% 상승을 했네요. 105.88.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아버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중국이 오픈을 좀 하는 쪽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할 것. 또한 미국이 뭐 경기가 저렇게 GDP가 박살나면 또 뭔가 활성화 정책을 쓰겠죠. 이런 것들이 석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 이런 기대감으로 유가는 지속적으로 100달러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정말 좋은 회사네요. 이 아사라장에서 실적이 매우 좋게 나타났는데 시장 외 시간에는 그렇게 또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2분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러한 IT의 거장들이 2분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등력이 크게 그렇게 나타나진 않는데 장은 일단 4.5%나 상승하면서 163.6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죠. 네, 인수자금 때문에 주식을 팔 것이다. 주식 매도에 대한 전망. 미국 FTC, 우리 같은 금융위원 같은 건데 조사설, 초대형 벌금을 매길 그런 가능성. 코카콜라를 사서 코카인을 넣겠다. 정말 미국적인 발상인데 이게 이제 어제 회자가 많이 됐죠. 코카인, 코카콜라, 라임도 맞추면서 가능할까? 그 코카콜라 쪽에도 관심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워낙 이 오럴 리스크로 테슬라가 제가 3시부터 봤을 때는 약 0. 몇 프로 플러스에 있었는데 막판에 그냥 밀어버리네요. 0.45%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자체에 대한 그런 문제보다는 오너의 오럴 리스크가 아주 크게 작동하는 그러한 모습. 제가 봐서는 FTC 같은 데 조사설이 나가면 뭔가 벌금이라든지 뭔가를 크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테슬라,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릿속이 복잡하죠. 테슬라 많이 샀는데 천슬라 깨지고 지속적으로 리스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어제 장외 시장에서 크게 오른 후에 어제도 2.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엔비디아 197.82달러. 어제 저녁 어느 친구분하고 이제 제가 저녁에 술 한잔을 하는데 그분한테 엔비디아 계속 사라, 괜찮다. 스노우플레이크 엔비디아 눈 감고 지속적으로 매수해라.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노후 자금, 자녀들 교육 자금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나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종목에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TSMC도 5.5%나 상승을 해서 95달러, 100달러를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58% 상승해서 7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17.59% 상승했네요. 205.73.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영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더블록스가 5.76이나 상승하면서 오늘 3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파이브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기술적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줘야 50% 마이너스가 돼 있는 친구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나머지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이제 카페에서 흥분해서 샀던 그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주가가 좋을 때 더 올라갈 거라고 다들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팔지 못하고 오면서 이 늪에 빠졌는데 이제는 어제도 강력히 했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면서 견디셔야 되는데 좀 빠르게 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 그래서 러블록스하고 메타 플랫폼스의 이런 기술적 반등은 매우 반가운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4% 상승해서 4만 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미국 GDP 마이너스는 양날의 칼이다. 한쪽으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패드의 긴축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또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가전,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상품이 소비 감소라든지 이런 수요 감소로 유탄을 맞을 확률, 거기에 G2 모두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사실은 일시적으로나마 또
명도 있지만 암도 있는 것 같다.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꼭 죽을만 하면 숨구멍을 한 번씩 틔워주는 그러한 모습. 정말 얄밉죠. 나쁜 남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기술적 반등 그리고 박스권이 더욱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IT 반도체들이 좀 치고 올라와서 일단은 박스권 하단을 좀 올려주는 그러한 날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그대로 좀 하고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지 않고 좀 강하게 버텨주는 하체가 좀 단단한 골프를 치려고 하체가 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그렇고 그러한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하체는 역시 IT 반도체죠. 네, 오늘은 좀 선전을 부탁드려보고 싶네요.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할 그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오늘 하고 싶은 핵심이 시장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 그동안 온갖 잡주인, 육계, 음식료, 푸드, 화장품, 어제는 화장품까지 올라가고 철강, 사료 이런 것들이 시장을 풍미했는데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듣보잡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이러한 종목에 자꾸 손이 가고 단타 맛을 들이신 분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건 제 30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번 제가 봤던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인데 잡주로 돈을 번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잡주는 먹고 있다가 나중에 물려가지고 많이 토해내죠. 네. 늘 백본 시장에 우리 그 등에 있는 백본처럼 든든한 그 우상향한 고래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지금은 좀 슬로우에 있죠. 2차 전지 같은 것들 이제는 백본이 뭐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잔챙이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지 않고 과감히 가지를 치는 모습. 저희가 이제 내일 우리 스터디 모임을 또 하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과연 향후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 고래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몇몇 종목을 좀 이야기해 줄 생각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런 백본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우직하게 사서 견디는 전략. 이거 외에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료, 음식료, 철강, 화장품, 육계, 양계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횡행했는데 이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제 또 전통적인 강세인 PCB 업체들이 가격 조정이 들어간 거죠. 충격적이었는데 갑자기 뭐 건설이 뜨는 것보다 충격적인 PCB 업체들이 강하게 조정이 들어갔는데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시까지 가지고 와서 그때 2분기 6월 말경이나 7월 초에 이익을 실현시켜라가 제 기본 전략이었는데 그 앞서서 한 30% 정도 오늘 반등해서 올라오면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먼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별 5개 치면서 좀 미리 이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제 코멘트를 꼭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건설, 화장품이 올라왔는데 화장품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다이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 제가 조선주는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 말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조선주가 싱킹했죠. 쓰러져서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5%씩 빠져 있는데 조선주가 다시 갈 것 같지 않는 그 분위기. 이 말은 순환이 너무 빠른 거죠. 건설 같은 거 쫓아가면 잠깐 있다가 또 쓰러질 가능성.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 10% 정도의 단타 정도만 하는 그런 상황. 백본이 없는 거죠. 시장을 이끌어갈 리딩 섹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상향할 수 있는 고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심.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시 시장에 리오픈 관련주들이 뜰 것 같다. 이제 우리 마스크 웨이브에서 벗어버리지 않습니까? 여행, 항공, 백화점, 면세 그런 것 때문에 화장품이 떴는데 또한 지금 한 1개월 쉬고 있는 엔터는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엔터 이런 것들 순환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조금씩 분할해서 빠지면 사서 다시 한 10%, 20% 먹고 파는 전략. 그 다음에 신정부의 시그니처 섹터가 곧 출현할 거로 보이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제약바이오, 폐배터리,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이 시장에 새롭게 떠오를 백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그렇게 상승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일 때 또 올라오는 주식시장의 묘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버릴 수는 없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빠지는 거. 제약바이오에 대한 생각은 참 머릿속이 복잡한 모습입니다. 네, 3개월 쉬고 있는 로봇, 그 다음에 6월 중순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 그 다음에 6월에 상장을 앞둔 성일 하이텍. 이건 폐배터리의 왕자인 기업이죠. 네, 영업이익 167억인데 시총 8천억이 제가 봐서 1조까지 갈 것 같아요. 50배 정도의 그런 가치. 그렇다면 우리나라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미리 사서 분할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MPC,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분할매수 도를 가지고 놓고 있다가 상장됐을 때 계속 이쪽에 주가가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상승되면서 이러한 유사 피어 그룹들을 파는 전략, 가격이 높아졌을 때 이러한 전략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형적인 정강 후 조정 양세가 전망된다. 시장하자마자 팍 뜨면 그 다음부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시 이후부터는 또 조정, 그 다음에 장 2시 후에 살짝 올랐다가 장 막판에 이익 실현, 뭐 이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장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지만 오전장에 확 올랐던 그 기분을 지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죠. 추격 매수는 비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익 실현을 좀 해주는 그러한 센스.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물려있는 것은 과감하게 30% 덜어내서 잘 가는 종목을 한번 엎어 타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가능치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전히 자화전자는 지금 시총 6천억인데 7천억, 8천억까지 봐야 된다. 35만 원 이렇게 내려온 이노텍은 또 사서 지속적으로 가져서 시총 10조에 도전해라. 4만 원이 깨진 에브리봇은 3만 3자 보이면 또 사서 4자 중반대 또 팔아라. 곧 유무상증자로 인해서 기관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코프로비에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살짝 쉬어간 NF는 지속 보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에 채놓고 세트레카이, DDR5의 마지막 수혜주 TLB, 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백번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나가나 주식시장이 아주 뭐 폭발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기분은 좋다. 하지만 이 다음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무거운 마음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 녀석들이 일시적으로 살짝 결실적 반등하고 또 월요일날 또 안면 까고 내려갈 확률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으로 보고 먼저 도를 놓고 분할 매수해서 10에서 20% 먹는 그러한 따북따북 전략에는 방법은 없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지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너무 날씨도 좋고 이제 마스크도 벗어 던져야 될 상황이고 이런데 저희들은 이런 날 맞춰서 또 스터디 모임을 하죠. 토요일 날 네, 여의도 정경련 회관 2층에서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